일본 봉건 시대의 중심부 전쟁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설적인 인물 미야모토 무사시가 등장했다. 방랑하는 사무라이이자 검술의 대가,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의 실제 이야기는 그가 달성한 놀라운 업적으로 인해 생겨난 전설과 융합되었다. 그의 장대한 결투, 끊임없는 기술 완성 추구,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정신은 수세기 동안 감탄과 매혹을 불러일으켰다. 검의 길을 걸으며 일본 문화의 상징이 된 고독한 사무라이 무사시. 그러나 신화 뒤에 숨겨진 사람은 누구였을까? 상대방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추구한 무자비한 결투사였을까? 아니면 검을 깨달음과 조화로 가는 길로 여긴 무도가이자 철학자였을까? 1984년의 일이었다. 일본은 영주들이 권력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조용한 미야모토 마을에서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벤노스케였다. 하지만 아기의 탄생은 비극으로 얼룩졌다. 그의 어머니 오마사는 출산 합병증으로 쓰러져 갓난아기는 생애 초기부터 어머니 없는 상태로 남겨졌다. 어머니의 조기 상실은 벤노스케의 어린 시절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검술의 대가 미야모토 무니사이와 승려였던 삼촌의 손에 자란 그는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며 독립적인 정신과 깊은 고독감을 키웠다. 역경을 통해 젊은 그는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인함과 결단력을 키웠다. 이러한 특성들이 그를 사무라이의 길로 이끌었고 우리가 아는 전설적인 인물 미야모토 무사시로 변모시켰다. 어머니의 애정을 빼앗긴 벤노스케는 아버지 미야모토 무니사이에게서 가혹한 스승을 발견했다. 뛰어난 검술과 지태 사용으로 잘 알려진 숙련된 사무라이였던 무니사이는 아들에게 전사의 길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다. 벤노스케는 어린 시절부터 전투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을 빠르게 익혔다. 갈고리 모양의 철제 무기인 지태는 무니사이의 전문 분야가 되었고 젊은 벤노스케는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며 힘과 정확성을 결합한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벤노스케의 교육은 검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삼촌이자 불교 승려였던 도리는 그에게 자비, 정신적 훈련, 그리고 자기 인식의 추구라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다케조는 반항적인 소년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존경과 반항의 혼합이었다. 더 많은 지식과 인정을 갈망했던 벤노스케는 무니사이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통을 넘어 자신의 전투 스타일을 형성하려고 했다. 무니사이는 전통주의자로서 아들의 대담함을 모욕으로 여겼다.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무니사이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 충돌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슴 아픈 소원함이 생겨났다. 오해받는다고 느끼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벤노스케는 집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했는데 이는 독립의 상징이자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무라이가 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벤노스케가 선택한 새로운 이름 다케조는 새로운 시작,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추구를 의미했다.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난 젊은 전사는 무기를 들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세상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케조는 숲속에서 마치 야수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는 공격적이었으며 길에서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면 그 만남은 거의 항상 갈등으로 끝났다.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불타는 열망에 자극받은 다케조는 싸움에 뛰어들며 자신의 기술을 시험하고 각 교전에서 배우는데 열중했다. 그는 강하고 용감했으며 승리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커졌고 이는 그의 자아와 검객이 되려는 야망을 더욱 고취시켰다. 13살의 다케조의 가슴속에는 이미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전통적인 신토류 학교의 숙련된 사무라이이자 유명한 아리마 기헤이가 누구든 자신에게 도전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른 검객들을 도발하여 그들의 기술을 시험하고 과시하던 기헤이는 결투를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전투 기술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여겼다.
아들의 경험 부족을 알고 있던 문희사이는 결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젊음의 만용에 눈이 먼 다케조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도전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아리마 기헤이 같은 경험 많은 사무라이와 맞서 싸우겠다는 다케조의 용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불신을 자아냈다. 기헤이는 도전자가 13살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소년의 승려 삼촌에게 접근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다케조가 나타나 자신의 어린애 같은 행동을 모든 사람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려는 소년과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색에 그 소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의 정신은 숲속 야수와 같았으며 산속 탱우와 함께 훈련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시간이 되었을 때 광장은 불공평한 대결을 목격하려는 관중들로 가득 찼다. 위험 있는 검은 옷을 입고 그의 카타나를 들고 전투장에 들어선 아리마 기헤이. 반면 단순한 옷차림의 나무로 만든 보켄을 든 다케조는 노련한 사무라이와 비교하여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듯 보였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다. 다케조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러 왔다. 결투가 시작되었다. 아리마 기헤이는 강력한 찌르기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싸움을 빠르게 끝내길 바랐다. 어린 소년에게 굴욕을 당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케조는 민첩하고 직관적이어서 그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자신의 젊음과 속도를 무기로 삼았다. 그 후 젊은이는 놀라운 결단력과 맹렬함을 보여주었다. 무사시는 전력을 다해 기헤이를 공격하며 그의 상대를 놀라게 했다. 소년의 이토록 공격적인 전술을 예상하지 못한 기헤이는 급속히 방어로 몰렸다. 무사시는 그의 무기를 빼앗고 강력한 일격으로 기헤이의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결투는 아리마 기헤이가 머리 외상으로 사망하면서 끝이 났고, 이는 무사시가 처음으로 치명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순간이었다. 이 승리는 훗날 무사시로 알려지게 될 젊은이의 거친 자아를 더욱 팽창시켰다. 이 결투는 무사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훈련된 경험 많은 사무라이를 이긴 승리는 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했을 뿐 아니라 전설이 되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다케조가 검객으로서의 실력을 증명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숲속 악마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야수를 길들이지 못한다면 그가 추구하는 위대함을 결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